자, 오늘 함께 영화 이야기 해주실, 배드 테이스트의 진행자이고요. 전직 업자이시고, 영화 업자이시고, 현 교수님이신 스탠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탠리. 아유, 가감에 훌륭하십니다. 보통 이제 더빙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목소리보다 못한 경우도 많은데, 제가 딱 두 번 기억하는 우리나라 더빙판이 외국보다 나은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팍이 하신 가가메. 가가메. 싱크로율 120%였습니다. 또 하나는 인어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을 개봉했을 때, 그 우르술라 있잖아요. 마녀, 문어가 된 마녀. 그거를 연극 배우신 박정자 선생님이 더빙을 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디즈니 관계자한테 듣기를 오리지널보다 낫다. 한국어 더빙판이. 그래서 가가멜과 우르술라. 2대 더빙의 제왕이라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웃긴 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가감을 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만. 승모 보칩을 짜야만이 내가 영혼을 탄생할 수 이렇게 하는데 옆에 디즈니 관계자들 영화사에서 미국 관계자가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럼 대충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 알아. 딕션 이런 거 보고 다 알아, 이 양반이. 한국말 모르는데. 느낌만으로.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딕션 가지고, 다시 하세요. Again, please. 왜? 그런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오늘은 뭐 디즈니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퀄리티 컨트롤은 품질 관리는 월드 클래스급이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미국 관객한테 주는 퀄리티만큼 다른 나라 관객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시시콜콜이 간섭을 하는데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즈니 퀄리티는 인정하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말만 하면 No, we are Disney.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속으로 그래 잘났다 너. 디즈니도 디즈니인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소니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야, 여자분인데, 백인이셨거든요. 아시아 본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저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더만.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 다 갖고 있고, 내 사진까지 다 보고 있고, 저를 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냥, 이거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모든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다 한 다음에 하더만요. 그래서. 보이스 칼라 그 사람의 이력 다 따져가지고.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어디 좀 누가 하나 있으면 좀 추천해줘 이게 아니더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헐리우드에서 영화는 산업이고 그것도 놀랐어요. 큰 돈이 오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지나는 사람이 일종의 프로듀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갈 때 90도로 인사했어요. 생유 베리 마치 그러면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고 바로 홍콩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 날 저 못 믿어가지고 오셨다가 바로 홍콩으로 가셨는데 자 아무튼 재미난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영화 프로듀서라는 직업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감독은 많이 하는데, 프로듀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요즘 유력한 프로듀서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이제 한국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영화 유학을 많이 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본답니다. 뭐라고요? 누가 영화를 만드냐? 그럼 한국 학생들은 네, 감독이 만듭니다. 교수님이 틀렸다. 왜요? 영화는 프로듀서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작행위고 감독이 물론 중요한 사람이지만 프로듀서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거기서 연출하는 연출가이고 영화의 제작 자체는 프로듀서가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실제 유학 갔던 감독한테 제가 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프로듀서하면 돈만 밝히는 영화사 사장, 필름 많이 쓴다고 맨날 난리치는 영화 사장으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의 영화 프로듀서는 정말 전문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리우드는 거의 프로듀서가 만들고 키웠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카데미상을 만든 루이스 메이어도 프로듀서 출신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영화 찍는 동안에 감독이 4번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감독이 잘려나가고 바뀌고 근데 영화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거의 뒤에는 다 데이빗 셀진직이라는 위대한 프로듀서가 있었다라는 해설도 있고요. 최근까지도 뭐 할리우드는 프로듀서의 위세가 당당했죠. 그 몹쓸 하비 와인스타인도 프로듀서였고,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프로듀서 형님은 제리 브루카이머라는 또, 흥행의 신, 마이다스의 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리 브루카이머를 아무도 모를 때부터 저는 20년 전부터 제리 브루카이머를 따라 배우고 있다 얘기했는데 요즘 너무 제리 브루카이머를 얘기해서 저는 이제 브라이언 그레이저로 15년 전부터 바꿨는데 이 사람들 다 뭐 아폴로 13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헐리우드 영화들을 다 제작한 그런 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듀서랑 조금 이제 어떤 영화의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프로듀서는 좀 다른 산업이 느낌이 다르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시스템이 말씀을. 다르기 때문에 프로듀서의 위치가 다르죠. 사실 이제 요즘 저희 예능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촬영을 시작하면은 뭐 12시는 기본이고 2시, 3시까지 뭐 찍을 때도 있는데 안 돼요. 영화 쪽으로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요즘은 딱 안 정확한 됩니다. 시간 딱 정해서 하더만요. 예전에는 예. 한국 영화도 밤샘이 예전에 기본이었어요. 뭐, 야, 이거 해, 뭐, 야, 오늘 뭐, 철회야,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딱, 시간 딱 되면 그냥 안 하던데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마치 밤새는 것이 영화를 향한 열정이냐. 예. 그렇게 피와 땀을 쏟아야만 영화가 잘 나오는 양 했던 예. 풍토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새벽 3시에 촬영 끝나고 아침 8시에 집하고. 아, 맞아요. 눈 뻘게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스탭들 막 졸고 있고. 졸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보면 저 세트 뒤에 가서 다 구석에 가서 자고 있고. 예.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예. 나라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 세금 값을 하느라고. 네. 영화 산업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예. 정확하게 8시간 또 초과 노동하면 보상하게 돼 있고 휴게 시간도 보상하게 돼 있고 단 이 영화들은 이런 그 근로 표준 계약서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영화들한테만 적용되고요. 아, 그래요? 저예산이나 인디 영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뭐 또. 아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대신 저예산이나 인디 영화는 몸집을 가볍게 해서 빨리 끝내기 때문에 예.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 꼭 그렇게 철야로 밤새고 막 멀어서 찍다 보면 진짜 또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아, 비효율적이에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집중해서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드라마 쪽하고 방송 쪽에서 서로 이제 비아냥거린다기보다는 이제 재미있는 말로 드라마 쪽에서 천천히 찍거나 이렇게 오래 걸리면 영화 찍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화 찍냐, 네. 지금? 영화 찍을 때 너무 빨리 찍으면 아하. 드라마 찍냐? 그렇지. 뭐 서로 이런 이제 거꾸로. 농담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드라마나 영화는 뭐 비슷하니까 그쪽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그럼요. 지켜져서. 영상 매체라는 점에서 비슷한데 예. 가장 큰 차이점은 드라마는 방송 날짜가 잡히면은 네. 무조건 뭐 그 맞춰야죠. 날짜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방송 펑크란 거 있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물론 영화도 개봉 날짜를 예정하긴 합니다만은 찍다 보면 후반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에 쫓기지 않아서 조금 그런 차이가 뭐 또 있는 그런 거죠. 또 차이점은 있지만 뭐 중요한 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피로가 겹친다든지 아이, 너무 그럼요. 힘들지 네. 않게 잘 좀 조절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1003번님, 이경숙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봄이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졸려 코가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몸 퍼지던, 힘든 사람 다 이리로. welcome to the 박명수의 radio show. Have fun 지루함 따위를 날려버리고 welcome to the 박명수의 radio show. 채널 그대로 얼음 모두 함께 그냥 즐겨줘. 박명수의 radio show. 자, 재무제표로 돌아보는 영화 뒷 얘기들, 시내 다운타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영화, 프로듀서이자 영화과 교수님, 스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가성비 대비, 돈을 많이 받아가는 배우, 또 많이 받지는 않지만, 흥행이 좋은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쫄깃쫄깃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의 출연료. 이건 어떻게 결정되냐 이거예요. 외국에 뭐 2천만 불, 1천만 불은 감이 안 오고, 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뭐 1억, 그렇죠. 뭐 1,000만 원 이런 게 좋은데, 우리나라 배우의 출연료 어떻게 정합니까?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격만 말씀 안 하시면 되니까. 예.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배우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그렇겠죠. 찾는 사람이 적으면 내려가요. 뭐, 저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찾는 데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안 찾으면 가서 빌고, 그렇죠. 도와주세요.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한국 영화도 최근에 제작비 규모가 커지면서 주연 배우 출연료가 뭐 10억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박이네요. 네, 그전에 100만 제가 불이죠, 100만 불. 예. 그렇습니다. 100만 불이 된 거죠. 제 기억에 따지면은 한 20년 전에는 1억 출연료가 화제였고, 그 다음에는 뭐 2억 출연료, 3억 출연료, 몇 년 전에 모 배우가 5억을 돌파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출연료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한국 영화도 100만 불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만큼 시장의 사이즈도 커지고, 또 이제 그 배우가 흥행을 담보하는 네. 영역이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이요? 게 예. 한국, 뭐, 할리우드, 뭐 중국 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본은 말이죠. 네. 배우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아, 월급이요? 예. 오. 물론 거기도 차이는 있죠. 탑 배우가 받는 월급의 액수와 가령 뭐
기무라 다쿠야 좀 옛날 배우인가요? 이런 배우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1억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무용 배우는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은 연예 기획사 시스템이 역사도 깊고 전통도 오래되고 워낙 그 강하기 때문에 배우가 개별적으로 출연 협상을 하기보다는 회사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사가 이제 출연작 섭외도 하고 가격 협상도 하잖아요. 미국은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출연 섭외, 가격 협상, 그러니까 완전히 비즈니스로 그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를 관리해 주는 게 에이전트예요. 네. 그래서 가령 뭐 윌리엄 모리스라든가 CAA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트 같은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는 출연료 협상하고 섭외만 합니다. 예. 매니지먼트 뭐 하느냐? 통상적인 연기자 관리, 촬영장 이동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의 그 에이전시들은 딜을 엄청나게 세게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들의 모토는 고객을 위해서 많이 받아주는 게 나의 이득이자 고객의 이득. 예, 어차피 뭐 월드 마케팅이니까. 월드 마케팅이니까요. 뭐 다른 예. 나라들도 뭐 거의 요새는 이제 월드 마케팅을 시작하지 미국은 특히 다르니까 당연히 뭐 10배, 뭐 많게는 그럼요. 100배까지도 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이나 연기자분들 중에서도 미국의 에이전시하고 계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역시 우리나라 영화계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위상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저도 걸 알 예전에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인가요? 예, 윌리엄 그 모리스. 예. 쪽에 있는 그 부사장을 만나서 얼른 만나셔야죠. 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를 계약할 건 아니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좀 이제 이야기가 많아지고 친해지니까 자기 갖고 있던 서류를 하나 보여줬어요. 거기 네. 보니까 그 회사 데리고 있던 연예인들 이름이 쫙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도 한국 있고. 배우들도 몇 명 있는 걸 보고 아 이렇게 계약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5년 됐어요. 예, 예.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냈어요. 예, 보낼 것도 없고 보내봐야지. 그들이 이제 눈이 멀어서 그런 거니까 전혀 뭐 거기에 아닙니다. 신경 쓸 저는 필요 뭐 거기 없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고요. 일단 제가 한번 더 열심히 해봐야죠.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죠. 예. 2부에서 이제 뵐 텐데, 015B의 노래입니다. 정영희 님이 시청하신 노래, 아주 오래된 연인들. 2부에서 뵐게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내 다운타운, 우리 스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리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고,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유명한 그런 셀럽이 배우면은, 영화 흥행 성공률이 뭐 당연히 높겠죠? 그죠? 높아야 되는데 아, 일단 제가 봐도 예. 주연 배우가 포스터에 딱 나오면 이 영화 되게 재밌겠다고 왠지 보고 싶어. 보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톱스타와 흥행의 관계는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없다고 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크 왈버그가 잘 나가던 시절에 돈을 왕창 받았지만 그대로 영화가 계속 안 된 바람에 가성비 최악의 배우로 꼽혔고 조니 뎁도 한때는 흥행 보증수표였는데 뭐 최근에는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배우는 특히 스타는 흥행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꼭 스타가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타를 캐스팅하느냐? 가장 큰 문제는 홍보죠. 마케팅.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스타들의 동정이나 사생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스타가 출연하는 작이라면 일단 집중을 해요. 또 매체에서 보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영화는 말이죠. 개봉하기 전에 일단 인지도를 올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지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선호도, 그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의향까지 늘어나요. 근데 아예 인지도가 없으면 뭐 영화를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호도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데 네. 스타를 기용하는 이유는 그런 마케팅의 관점도 있고요. 저거 아십니까, 지파? 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화가 뭔지? 어떤 영화입니까? 가장 슬픈 영화는 흥행에서 망한 영화가 아니라 예. 그 영화가 개봉했는지도 모르는 영화입니다. 무관심이구나, 무관심. 무관심.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인지도에 있어서 어떤 장점 때문에 스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무관심에도 뭐 어차피 선불 다 받았으니까 이게. 뭐 그래도 그렇긴 마음은 좋지 합니다만, 않겠죠? 예. 마음은? 근데 또 전혀 또 흥행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예. 배우의 이미지하고 그 영화의 어떤 장르라든가 캐릭터의 케미가 좋으면은 분명히 배우가 견인을 해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르가 코미디 장르죠. 예. 가령 뭐 저도 뭐 잠복근무라는 코미디 영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괜찮게 됐잖아요. 괜찮았어요. 짭짤했죠? 예, 조금 짭짤했습니다. 예. 김선아라는 걸출한 배우가 없었다면 네. 그 영화의 흥행은 뭐 불가능했을 것이고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그 80년대, 90년대에 한창 영화 많이 할 때 박중훈 배우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이 영화는 재밌어. 또는 웃길 거야라는 인상이 딱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풀릴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할과 케미가 딱 맞아 떨어진 경우고. 근데 배우 박중훈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서 좀 심각한 역할이나 어두운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흥에 또 안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배우의 개인의 이미지와 역할의 케미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유명한 셀럽이 나오면은 투자자들도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프로듀서가.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 시나리오를 투자자한테 보여주면서 이번에 이런 배우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만약에 이 배우가 이 주연을 맡으면 내가 투자하겠어. 이런 경우도 있죠. 매우 많죠. 그렇구나. 사실은 요즘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투자 배급사의 가장 큰 권한 행사는 캐스팅을 보고 투자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 배급사가 많이 커지고 말하자면 내공도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서 배우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볼 줄 압니다. 근데 한 20년쯤 전에는요. 영화를 모르니까. 모르지. 돈만 있고. 돈만 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갖다 줘도 시나리오를 봐가지고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지. 그걸 찍어봐야 알지, 그걸 다. 그렇죠. 그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고. 감독도 신인 감독이면 더더군다나 모르겠고. 뭐 기성 감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영화 잘 찍는 것 같기도 한데 앞 영화가 잘 안 됐고. 그 판단 기준은 뭐냐? 유명 배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캐스팅해오면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그 전통이 쭉 있었어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다양한 기획이 오면서 기획이 나오면서 그게 조금 이제 옅어졌는데 최근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영화를 저 같은 프로듀서가 기획하고 패키징 소위 이렇게 다 모양을 꾸며서 투자해달라고 가져가는 경우에도 배우가 유명하지 않으면은 투자가 무산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에서 주연급 배우라고 하면은 이 배우가 캐스팅되면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배우 정도가 이제 주연급 배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짚어드렸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참 좀 젊은 우리 배우들이 좀 많이 좀 막 나와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 나가는 배우들이 사실 저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배우들이 주연급 배우라면 말씀드렸지만 캐스팅하면은 이 사람 하나만 캐스팅이 돼도 영화가 들어갈 만한 배우로는 송강호. 일단 송강호 씨, 예. 무적이죠. 네. 그다음에 강동원 씨, 하정우 씨, 정우성 씨, 이병헌 씨, 황정민 씨, 최민식, 한석규 이런 배우분들이 쭉 있어요. 여배우 중에서는 김혜수 씨, 전도연 씨, 전지현 씨, 손예진 씨 탑 중에 탑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배우 숫자가 좀 적은 것도 제가 더 많이 계시죠. 말씀드렸던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어떤 할리우드와 같은 그런 구분 현상이 있는 것 같아 죄송한데 물론 이제 이 배우들 말고도 좋은 배우 많이 있습니다. 소지섭 씨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른 배우들이라고 해서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산 규모나 어떤 캐스팅 앙상블로 모이면 투자가 되는 배우니까 혹시 제가 언급하신 배우분들 소속사에서 소속사 배우 이름 빠졌다고 해서 화내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는 문제가 되면은 아니었고요. 스탠디가 빠지면 돼요. 그렇죠. 저는 배우를 하려고 그래도 제가 배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의 일자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써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 배우들 중에서는 이제 한석규, 최민식 형님은 이제 50대 초중반이고. 중후반입니다. 김윤석 50대. 50대 초반. 김혜수, 이병헌, 황정민 40대 후반 내 친구. 그렇죠. 제 70년 저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강동원, 하정우는 30대 후반이고 아직까지는 완전 젊은 편이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곤지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이들의 뒤를 이을 젊은 배우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류준열, 좀 있습니다. 김태리 등등 그렇습니다. 좋은 배우들이 좀 많이 좀 나와서 한국 영화를 더욱더 좀 활기차고 익사이팅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맞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안목에 띄어가지고 제발 시나리오 가져가면은 송강호 배우 송강호를 캐스팅하지 않으면 투자 힘듭니다. 이런 말 좀 그만하시고 이 기획에는 이런 배우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현명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또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죠. 이 영화도 워낙 대박난 영화 속에 나온 노래인데 손예진 주연의 영화 클래식의 OST 중에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시내 다운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유명한 배우들 앞에서 참 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가성비 좋은 배우들을 한번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화사에서 이제 괜히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초이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관객들도 좋아하고, 네. 흥행에 있어서의 관객 동원력도 좋고, 입증이 된 배우. 출연료도 저렴하고. 그런 배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출연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리즈너블한 배우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역시 흥행의 제왕함은 송강호 배우를 뺄 수밖에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예. 그죠? 예. 저는 이 배우가 연극하던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데뷔 시절에 다녀갈 때부터 쭉 봐왔는데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김희성 씨 친구로 잠깐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석규 씨의 영화 데뷔작인 초록 물고기에서는 저도 봤어요. 예. 예, 그 동네에서 한석규 씨를 괴롭히는 깡패 그 장면을 보고 다 진짜 깡패를 데려다 연기시킨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이제 넘버3에서 그 유명한 역할로 맞아요. 그다음부터 쭉쭉 뻗어나왔는데 최근에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에서 실패한 게 없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관상, 변호인, 사도, 밀정, 최근에 택시 운전사까지 흥행에 실패한 게 없어요. 나오는 것마다 최고의 배우죠. 예. 최고의 배우고 흥행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연기에 있어서는 저도 직업인지라 연기 분석도 많이 하고 배우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예, 이게 짐작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단연 가성비 1위는 송강호 배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진짜. 이분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네. 예, 몇 년 전에 약간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어가지고 하울링, 푸른 소금, 남극의 일기 이런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역사를 딛고 힘차게 반전을 해서 지금 최고의 또 전성기를 구가한다는 어떻게 점에서 맨날 성공하겠습니까? 그럼 신이죠, 신. 그럼 그렇죠. 신이죠. 예. 근데 송광신은 흥행 성공 실패를 떠나서 연기에 관해서는 그냥 신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가 좋은 배우는 이제 강동원 씨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 네, 참 잘생긴 정말 좋은 배우죠. 강동원 씨는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좀 형용사가 부족한. 아, 그래요? 예. 좀 지나간 유행어입니다만 그야말로 만화를 찍고 나온.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 실물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절대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강동원 실물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이란 말인가 할 정도인데, 20년, 그러니까 옛날에 20대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외모로 이제 많이 승부를 봤었죠. 근데 지금 이제 강동원 씨도 30대가 지나다 보니까 연기를 많이 보여주고 또 연기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강동원 씨는 역할 케미와 관련을 많이 받아요. 강동원 씨가 나온 작품 중에서도 흥행작도 많이 있지만 실패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석을 해보면은 강동원 씨의 고유한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했을 때는 흥행이 잘 됐어요. 근데 강동원 씨의 이미지 중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둔 아버지 유부남으로 나오거나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쫓겨다니는 불상남으로 나오거나 그러면은 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의 완성도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강동원의 고유한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맡을 경우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 영화지만 강동원 씨와 이나영 씨가 나왔던 영화에서는 강동원 씨가 사형수로 출연했는데 영화 말미에서 강동원 씨가 사형 집행 받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관객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절대 강동원 씨를 사형시킬 수 없다라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이미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하는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원 씨가 성직자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기억나요. 검은 사제들이라고. 맞아요. 아니, 강동원이 성직자가 될 말인가. 근데 주변의 평은 사제복을 입으니까 더 멋있다. 그래서 강동원 씨 흥행을 믿을 만한 배우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간 관계상 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개봉작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개봉작이 나오는데요. 4월 첫 주 개봉작은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범용 씨 작품인가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알겠습니다. 이병헌 감독이라고
멜로 영화로 그렇습니까? 청춘 멜로 영화로 화려하게 데뷔 신곡을 예. 찍었던 분이 이번에는 이제 뭐랄까 성인 멜로라고 할까 바람은 말 그대로 그 바람 피는 그 바람 피우는 커플을 통해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재밌게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믹 터치군요. 이성민 씨하고 네. 송지효 씨가 출연한 영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영화는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상은 못 받았지만 여우 주연상에 노미네이션 됐던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입니다. 예. 스열산 로넌이라는 젊은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젊은 여성의 성장 영화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 가지고 제가 주목한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봉작까지 아주 이렇게 재미난 영화계의 소식, 영화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스탠리, 저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